Round Midnight Club.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에 불리던 유행가들 중에 특유의 익살스러운 정서가 묻어나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런 노래를 마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때 시대 유물로만 남을 뻔했던 이 마녀가 얼마 전 한 뮤지션을 통해 경쾌하고 세련된 모던 재즈로 재탄생돼 화제입니다. 재즈 뮤지션, 재즈 관계자들을 초대해서 음악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Round Midnight Club. 오늘은 1930년대 작곡가 김혜송 선생이 남긴 마녀를 재즈로 재해석한 주인공, 재즈 보컬리스트 김국찬 씨와 만날 텐데요. 먼저 라이브 연주로 만나볼게요. 말라깽이 모던보이 굿모닝 호박 같은 저 아가씨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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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굿모닝 아침 햇살 서려있는 들창 밑에서 헬로 헬로 여긴 우리들의 청춘 빌딩 배불뚝이 월급쟁이 굿모닝 안장다리 마네킹걸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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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굿모닝 까나리야 조잘대는 새장 밑에서 헬로 헬로 여기는 우리들의 유토피아 대학생님 굿모닝 48뛰기 웨이트레스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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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굿모닝 라일락의 웃음 짓는 하늘 밑에서 헬로 헬로 여긴 우리들의 연애 코스 눈딱부리 신문기자 굿모닝 버드렁이 여교환수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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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굿모닝 푸른 바람 노래하는 그네 우에서 여긴 우리들의 청춘 빌딩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깊은 굿모닝. 밤에 굿모닝의 느낌을 주시다니. 김국찬 씨입니다. 저희 프로그램과 처음은 아니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국찬입니다. 네, 명절 특집 때 기억나시는지요? 네네. 네. 네, 오디오가에서 했었죠. 오빠는 풍악쟁이. 네, 오빠는 풍각쟁이를 4비트 스윙으로 멋지게 재해석해서 K-스탠다드로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아마 애청자분들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참 재미있게 녹음을 지켜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마녀를 아예 앨범으로 출시를 하셨어요. 네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주신 이 곡 청춘 빌딩. 네, 청춘 빌딩. 네,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청춘 빌딩이 이제 그 1930년대 그 장안의 그 젊은 사람들 뭐 뻐드렁니 여교환수 뭐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그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열거해 놓은 그런
노래인데요. 사실 보면은 뭐 배불뚝이 월급쟁이 뭐 말라깽이 안짱다리 텁석부리 다 좀 제가 듣기엔 이상한 사람들만 열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1930년대 그 청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는 빌딩이라는 이 건물도 굉장히 새로웠을 그렇죠, 것 같아요. 지금은 빌딩이 너무나 없었- 당연하지만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처럼 30년대 우리 마녀를 재즈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마녀가 어떤 음악인지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녀라고 하면요, 그 일제 강점기 때 뭐 그 신민요하고 또 1세기 그 트로트 이게 사실 그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대중음악인데 그때 그 재즈풍의 곡 중에 보면은 그 특히 익살스럽고 해학적이고 풍자스러운 그런 음악을 마녀라고 따로 칭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재즈풍의 리듬을 가지고 있으면서 풍자와 해학이 있는 네. 그런 곡이군요. 그런데 마녀를 재즈로 이렇게 완전히 재해석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앨범은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사실 이 앨범을 하면서 사실 김혜송 이 선생님의 그 음악들을 찾아 듣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앨범들이 몇 장이 있더라고요. 사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그 마녀 앨범을 냈는데 그 정말 그 옛날 그 당시의 느낌의 곡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앨범은 냈지만 사실 완전 재즈로 한 거는 사실 제가 처음이 아닌가 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왜 재즈로 하니까 좀 잘 어울리지 않으세요? 굉장히 잘 어울리고 원래 이 곡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김혜성 분이 그 재즈를 좋아하시고 네. 재즈 곡을 또 이렇게 번안해서 처음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지 그분의 곡들은 사실 재즈죠. 네. 그런데 그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아예 정말 재즈 스윙으로 해야 그 맛이 더 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앨범을 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앨범 이 모든 곡이 작곡가 김혜송 선생의 네네. 작품이잖아요. 네. 특별히 김혜송 선생의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지 또 재즈 뮤지션으로서 어떤 점에서 매력을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김혜성 씨 선생님을 안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음악을 다양하게 하다가 그 어떤 계기로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들어봤는데 마녀? 아니 마녀가 뭐지? 정말 너무 그 단어도 생소했는데 저 그 음악 자체가 다 들어보니까 어디선가 들었던 음악들 왠지 추궁기에서 들었던 것 같은 음악들이고 너무 재밌고 정말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풍자스럽고 해학스럽고 저는 원래 그 제 음악에 약간 그 모토라고 할까요? 그 약간 풍자스럽고 익살스러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마녀가 딱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음악이더라고요. 그게 벌써 1930년도에 있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게 오히려 그래서 뒤늦게라도 알아서 이렇게 좋아하게 됐고 특히 그 분들 중에서 보면 김혜송 선생님이 제일 그런 특출난 분이시고 아쉽게도 근데 전쟁 때문에 이제 뭐 납북되셨다고 뭐 해서 네. 사실 지금은 더 이상 얘기가 없는데 그 음악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더 재즈로 정말 완전히 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좋고요. 되살려내셨고 음악들을. 네,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의미가 있죠. 네네. 김국찬 씨의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어떤 곡 들을까요? 이번에는 그 모던 기생 점고라고요. 그 저도 그걸 찾아서 봤더니 모던 기생 점고 무슨 말일까 했는데 그 춘향전에 나오는 말이었더라고요. 춘향전에 보면은 그 왜 신관사또 부임하면은 네. 그 동네 고을에 있는 기생들이 전부 와서 인사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 배경이 있군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그 가사에 보면요, 갖가지 기생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요리집 이름들 이름이 쫙 열거돼 있을 거예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대를 상상하면서 들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모던 기생점고 박수로 청해 듣죠.
하이 옆 알아라 옆 짱짱짱 찌렁찌렁 인력거가 나간다. 헤이 하이 옆 알아라 옆 짱짱짱 찌렁찌렁 기생아씨가 나간다. 햄 비켜라 안 비키면 다쳐. 헤이 같은 기생아씨 관상 보아라. 뾰족뾰족 오뚜기 기생 재수없는 병아리 기생 소다 먹은 템뿌라 기생 제멋대로 쏟아진다. 명월관이냐 국일관이냐 천양원 별장이냐 음벽정이냐. 하이요 알아라요. 하이요 알아라요. 짱짱짱 찌렁찌렁 인력거가 나간다. 헤이 하이요 알아라요. 짱짱짱 찌렁찌렁 기생아씨가 나간다. 햄 비켜라 안 비키면 다쳐. 헤이 같은 기생아씨 관상 보아라. 하이물스 야사이 기생 15자 닭광 기생 동서남북 시카고 기생 제멋대로 쏟아진다. 식도원이냐 조선관이냐 태서관 별장이냐 송주권이냐. 하이요 알아라요. 하이요 알아라요. 짱짱 찌렁찌렁 인력거가 나간다. 헤이 하이요 알아라요. 짱짱짱 찌렁찌렁 기생아씨가 나간다. 햄 비켜라 안 비키면 다쳐. 헤이 같은 기생아씨 관상 보아라. 꼬불꼬불 아리랑 기생 날아갈 듯 비행기 기생 하늘하늘 봄버들 기생 제멋대로 쏟아진다. 남산장이냐 백운장이냐 가게츠 별장이냐 동명관이냐. 하이요 알아라요. 모던 기생 점고 들었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이 가사가 다 재미있지만 하이요 하라라 이 부분은 뭐예요? 그 김혜송 선생님의 곡의 특징이요. 네, 원래 이게 가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성어, 의태어 뭐 이런 소리 의성어가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일부러 넣으신 줄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그 지연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 하이어 뭐라는 게 이제 좀 그때 당시에 좀 약간 비키라는 그리고 하이 하는 어떤 약간 일본 느낌의 네. 그런 말인데요. 아라로 같은 경우는 이제 따라 나오는 그 어절 같은 거라 그럴까요? 그런 거고요. 사실 좀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좀 낯설죠. 하이와 하라라로 좀 낯서시죠? 좀 낯선 느낌은 있지만 굉장히 신나요. 이게 없으면 곡의 매력이 확 줄어들 것 같은. 그렇죠. 인력거가 막 달려가는데 네. 앞에 사람들 막 비켜야 되니까 되게 긴박하기도 하고. 인력거 위에 타고 막 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인력거에 기생이 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기생이 그 음식점들 여기도 가고 음각동도 가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바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앞에 사람들 좀 비켜달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당시의 모습 좀 알아야 되잖아요. 곡을 부르기 위해서는. 네.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 자료가 저도 찾아봤는데 자료가 아주 많지는 않고요. 또 연구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그 느낌 왜냐면 우리가 그때 당시 영화라든지 뭐 또 그때 당시 사실 일제 강점기는 누구나 다 오래됐지만 아는 바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일 거라고 네. 상상이 되는데. 그런데 그 암울한 시기에 그렇게
익살스럽고 풍자스러운 곡을 썼다는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그러니까 그 현실이 좀 각박하니까 네. 그런 퍽퍽한 현실을 음악으로 좀 달래보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참 너무 만유라는 게 너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그 당시에 편곡과 연주 많이 들으시면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 원곡을 들으면요. 그 지금처럼 재생이 뭐 음악 재생이 제대로 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사운드 자체로도 너무나 옛날 음악이기 때문에 뭐 근데 그 옛스러운 그 멋이 있어요. 그 뭐 아코디온이라든지 그 꼭 축음기에서 들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그 나름대로의 멋이 있죠. 옛날. 그 시대에 그런 음악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도 저는 참 신기하고 그런데 워낙 시기적으로 오래전이잖아요. 오래됐죠. 1930년대면 그렇죠. 지금 기준에서는 뭐 의미 전달이 안 되는 낱말이나 배경들도 많았을 텐데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만유 처음에 접하고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가사였어요. 그렇죠. 가사가요. 정말 너무나 모르는 너무나 낯선 그런 가사들도 많고 또 사실은 그 일색이 짙은 그런 가사들 때문에 저 자체도 조금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고민이 많았고 또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서 이걸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노래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럽고 했는데 그래서 연습을 나름대로 좀 한다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귀에 쏙쏙 들리던데요. 아, 좀 바꾸신 부분도 있는 건가요, 가사를? 가사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거의 원 가사 그대로. 네. 그렇군요. 괜히 저희 나름대로 막 바꾸면 좀 저희는 그러니까 원 그 곡을 최대한 살리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가사는 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앨범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봤는데 술술 잘 들리더라고요.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들어보고 싶다 하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근데 뭐 어떤 음악 다른 음악들도 그런 음악들이 있는데요. 마녀는 특히 음악이 굉장히 짧아요. 네, 8곡을 소개하셨는데도 러닝타임이 그렇게 길진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워낙 원곡도 짧은데 그렇다고 저희가 짧다고 해서 그거를 너무 뭐 그 길게 좀 일부러 늘리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곡을 살리는 느낌으로 길이는 좀 짧더라도 그리고 요즘 짧은 게 좀 대세 아닌가요? 네, 짧아야... 그래서 잘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쉬워서 혹시 다음 앨범 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게도 되기도 계속 하고 내야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럼 이런 마녀의 작품을 중심으로 재해석할 생각이 네네. 있으세요? 네. 좀 준비하고 계신 작업이 있는 건가요? 이제 그런 곡들을 계속 찾고 있고요. 네. 찾아서 또 이제 편곡 들어가고 또 그런 식으로 사실 이게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사실 이 앨범도 한 2년 걸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라는 게 금방금방 얻어지는 게 아니라서 찾는 작업 뭐 여러 가지 그 정보 이런 게 일단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네. 앨범 타이틀이 스윙인 경성이에요. 공연하시면서 아무래도 그 당시의 의상이나 이런 외모 같은 거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연주뿐 아니라. 처음에는 딱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머리 딱 붙이고 네, 모던 보이. 네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오히려 너무 그러면 촌스러운 거 아닌가 했는데 앨범 사진 찍을 때도요. 네. 결국에는 그래도 그 당시에 그렇게 패션을 조금 느낌이 네. 김구 선생님 안경 그런 거 쓰고 또 나비 넥타이 좀 매고 그러니까 네. 분위기가 조금 비슷해지긴 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나중에 단독 공연에서 모던 보이로 변신한 김국찬 씨를 만나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앞서서 해학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스윙인 경성 이 팀 이름이 김국찬과 귀재들이에요. 귀재들. 왜 귀재들이라고 하셨는지. 여기 이 앞에 있는 정말 이 연주자들은 제가 정말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쑥스럽지요. 근데 너무 이쪽 재즈 필드에서는 정말 귀신 같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귀재들이다. 네네. 그래서 사실 제 그냥 이름만
넣으려다가 네. 사실 이분들 그리고 또 특히 뮤직 디렉션하고 기타를 맡아준 우리 김혜진 씨와 또왜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팀 같고 네. 그리고 사실 재즈는 이제 어떤 솔로적인 것보다 팀의 음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이번에 스윙 경성은 더욱 그랬기 때문에 스윙 경성 그리고 김국찬과 귀재들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그럼 함께하신 귀재들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귀재들 일단 그 코러스 담당해주신 유아라 씨고요. 귀여운 목소리. 네, 중간중간. 네, 그리고 트럼펫하고 플루겔혼 불러준 김예중 씨고요. 테너 색스폰 최경식 네. 씨, 뮤직 디렉션과 기타의 김효진 씨, 그리고 피아노의 곽정민 씨, 그리고 더블 베이스의 전재근 씨, 그리고 드럼의 이창훈 씨입니다. 네. 이 귀재들과 함께한 김국찬 씨의 노래 한 곡 더 들으면서 마무리하죠. 오늘 마지막 곡으로 선택하신 곡은 청춘 계급이라는 곡입니다. 네. 어떤 곡인지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곡에 보면요. 이 곡도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그 의성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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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탭댄스 하는 소리인데 그 아주 재밌는 곡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스윙인 경성에 수록된 청춘 계급 오늘 라이브로 청해 들으면서 김국찬 씨와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노래를 부르자 사랑의 소네타 이 밤이 다 새도록 노래를 부르자 예쁜 아폴로 다리디리 다리디리 다라뜨 워카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자 춤이나 추잔다 사랑의 탭댄스 이 밤이 다 새도록 춤이나 추잔다 귀여운 아파슈 다리디리 다리디리 다라떠 샹팡을 마시며 춤이나 추잔다 춤추고 노래해 여기는 팔레스 우리는 에로이카 그늘의 용사다 상냥한 악마여 다리디리 다리디리 다랐다 샹들이 마시며 춤추고 노래해 오빠는 풍각쟁이야 오빠는 심술쟁이야 난 좋아 난 좋아 네 반찬 다 뺏어 먹는 건 난 좋아 불고기 떡볶이는 혼자만 먹고 오이지 콩나물만 너한테 주고 오빠는 욕심쟁이 오빠는 심술쟁이 오빠는 깍쟁이야 오빠는 트집쟁이야 오빠는 심술쟁이야 난 좋아 네 문자 난 몰래 보는 건 난 좋아
뮤지컬 구경 갈 땐 혼자만 가고 심부름 시킬 때면 엄벙땡하고 오빠는 핑계쟁이 오빠는 안달쟁이 오빠는 트집쟁이야 오빠는 주정뱅이야 오빠는 모주꾼이야 난 좋아 난 좋아 밤늦게 술 취하는 건 난 좋아 날마다 회사에선 지각만 하고 월급 안 오른다고 짜증만 내고 오빠는 짜증쟁이 오빠는 모주쟁이 오빠는 대포쟁이야